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패배 관련한 입장과 향후 국정 쇄신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고요. 어려운 국민 돕고 민생 챙기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또 이렇게 자세를 낮췄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의 삶을 세밀하게 챙겨야 했는데 물가, 고금리 등 고통받는 민생에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자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3대 개혁 중에서도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22대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이 세월호 10주기인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끝 맺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 뭐 국회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뭐 특별히 야당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글쎄요, 이게 뭐 첫 번째는 방식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쭉 들었는데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건지 국민들한테 하는 건지 네.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전향적인 변화를 한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근데 국회하고 협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필요할 때 만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지 변화가 있는 거고, 뭐 필요하면 조국 뭐 이준석 뭐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실제로 워딩 속에서 뭐 야당이라고 하거나 이재명이라거나 구체적인 인멸이 전혀 없었고 그냥 그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국회와 하라고 했지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기 정책은 옳았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책을 옳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국무위원들 때문에 혹은 당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을 체감시키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빠꾸는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했고 장관들 그만둘 때까지 기조 유지해라. 그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뭡니까?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러날 때 물러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기조를 유지해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지난번 의료 담화문 때와 똑같은 반응일 거라고 봅니다. 기대에 못 미치고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턱없이 못 미쳐서 이제는 기대할 게 더 이상 없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제 여야 야당 모두가 뭐 여당 내에서 일부 그런 목소리 나올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결과적으로 뭐 박지원 그 의원 당선자의 말이 맞다. 이제는 혼자 해서는 안 된다. 같이 하고 결국 내가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의 목소리가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예 대여 공세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물꼬를 튼 그런 그 오늘 아침의 연설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은 이제 정말 본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는 없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진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요 내용만 보면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 사건 이후에 나온 메시지랑 뭐 거의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때도 국민은 늘 옳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오늘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길게 발언을 할 수가 없어서 요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고요. 이 지금 이번에 이 총선 성적표는요. 집권 여당으로 치른 선거 중에 이 정도까지 참패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 참패인데 나온 메시지 그것도 일주일 만에
대통령 육성으로 전달된 메시지가 이 정도다 하면 그거 국민들께 대통령이 이제 변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전혀 줄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고요. 일단 반성에 굉장히 인색했다. 그리고 특히 야당과의 소통에 매우 인색한 그 태도를 아직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를 의심하게 한다. 지금 그 앵커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국회라는 표현을 계속 쓰세요. 근데 국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 야당의 그 의석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보다 훨씬 매운맛 야당을 지금 그 시그널을 주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국회라 해도요. 그 임기 전반기의 국회와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국회라는 생각을 대통령께서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여당부터가요. 총선 전에 여당하고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 총선 전에 여당 의원들은 마치 이 손안의 공깃돌처럼 뭐 이렇게 마음대로 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이 총선 이후에 전개되는 여소야대 전국에서의 여당 의원들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최상병 네. 특검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 네. 국민의힘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생각하시면 그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 참패를 이 정도 의미를 받아들이시고 이 정도의 각오로 후반기를 시작하신다면 매우 국정 운영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시청자들께서 댓글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직접 보신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신 차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국회와 소통한다고만 하고 야당과의 협치한다는 말은 빠져 있어 참 아쉽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몸은 엄청 낮춘 것 같은데 듣고 싶은 핵심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민생 하는데 솔직히 민생이라는 말 더 입에 담지 말았으면 합니다. 굉장히 아픈 지적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200석에 육박하고 하게 된 이제 야당의 존재 그걸 인정하는 선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김주수 그렇습니다. 반장님? 네. 예. 그 대통령이 가능하면 여야의 삼각형 꼭지점에 있어서 이 두 곳의 각각의 요구를 받아 안는 행태를 보여야 국가 원수로서 또 국민 통합적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뭐 그러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하나의 여당의 정파의 대표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본인의 이제 그동안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데 지금 뭐 신문의 칼럼니스트나 이런 쪽을 쭉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절박하게 그분들이 지금까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 일종의 충정 어린 글들을 많이 썼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뭐 대통령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해 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주로 맞췄는데 국민들은 형식의 파격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100일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고요. 이런 사태가 왔는데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정말 본인의 어떤 성찰과 반성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마음을 열까 말까 하는데 무슨 건의가 필요한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뭐 그런 걸 뭐 잘해라, 뭐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법의 이제 마지막 설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낸 메시지의 대상도 정확하게 국민에게 그냥 국무위원이 있지만 국무회의라는 게 있지만 국민에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참 어떻게 더 기대할 게 있느냐 더 큰 충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또 김건희 씨 특검 이런 게 막 발의되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 됩니다. 자, 신은규 위원장님, 대통령이 왜 기자들을 만나는 걸 꺼릴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특성이 그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는 거 워낙 싫어하고 또 원치 않는 장소 가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개인적 성향인 것 같고요. 도어 스태핑도 했었잖아요. 이제 뭐 100일 하다가 그만뒀죠.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개성도 반영됐겠지만은 저는 후반기를 준비하는 첫 단추로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완전히 첫 단추부터 또 잘못 꼈다. 그러면은 전반기 때도 첫 단추 잘못 끼니까 네. 결과가 이렇게 참패잖아요. 그 하반기도 이렇게 또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다시 또 프로헤치고 다시 이 옷을 입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 저는 일단은 의학적으로 비교하자면 이거 오진이다. 그러니까 오진을 하면은 엉뚱한 데 치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돌팔이 대통령으로서 스스로를 입증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여기 시사 1번지 나와가지고 정포대,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담화를 들으니까 거의 이제 국정을 포기한 대통령, 이제 국포대로 제가 별명을 좀 바꾸어야 될 수준이다. 그래서 매우 저는 심각하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보니까 잘했는데 세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심함만 보완하면 된다라는 수준의 아주 단선적으로 나이브한 인식을 지금 갖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심각한 국정 운영의 난맥이 뭐냐면요. 본인이 부르짖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의 신뢰와 인격적 신뢰를 다 잃어버렸는데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책 집행에 신뢰가 없는데 뭘 가지고 더 신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고집과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은 비판했는데 더 고집스럽고 더 오만하고 더 독선적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나는 안 변한다. 근데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성가신 국민들, 당신들이 바뀌어라 라는 저는 대국민 선전포고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들께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